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중독에서의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독에 특별히 취약한 세 종류의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중독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것에 대해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유형의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취약한 집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취약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중에 특히 ADHD나 감각추구적 기질을 갖고 있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특히 호기심이 강해서 쾌락 또는 새로운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환경에 있으면 그것을 꼭 추구하는, 찾아가는 그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독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이나 또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특히 선생님의 눈치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 특히 이러한 쾌락적인 자극을 잘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매우 빨리 조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일찍 하거나 아니면은 음주를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일찍 중독 물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발달 장애를 지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이런 중독에 잘 빠질 수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이 그런 장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경우 중독의 발병 연령이 제일 낮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중독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치료적인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부정정서성 집단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집단은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겪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울, 불안 또는 열등감, 또 초조, 이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무드 스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면 상당히 스스로가 괴로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그리고 또 여러 학업, 직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낮은 사회적 기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초점적인 대처 양식, 즉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는 그러한 접근보다도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거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중독 행동에 몰두 또는 몰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잠시나마 잊거나 또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또는 수단으로 중독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 치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야만 하고요. 이런 문제가 다뤄진 후에 중독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예후에 좋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기술이 함양되면 중독으로부터 또는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부모와의 갈등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우울 또는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에 많이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대인관계 문제도 좋아지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SNS나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마지막 집단으로 일시적 일탈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일시적 일탈 집단은 사실 중독 이전의 기능이 매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단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효능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서 높은 숙련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왜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많은 경우 인터넷 중독의 경우 또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이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그 게임을 하는 친구가 이런 친구에게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너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간혹 가다가 너는 못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자신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순간 게임에 훅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렙을 찍거나 아주 게임을 잘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 게임에 질리게 되는, 물론 그런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질리게 돼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임 외에 또는 이런 중독 행동 외에 보상 또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다른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일시적 일탈 행동으로 이런 중독 행동에 빠질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일시적인 중독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곧 이 자신의 이전 기능을 찾고 그리고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집단 중에 당연히 예후가 가장 좋고요.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특히 빠르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특히 중독에 취약한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집단 같은 경우
조기에 이러한 그 경향성을 확인해서 특히 부모가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중독이나 또는 쉽게 어렸을 때부터 동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부정 정서성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 해결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도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적 일탈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런 부적응적인 그러한 행동, 중독 행동이 과연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범주나 또는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이런 중독 행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것에 그 행동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어떠한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물질 중독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특히 물질 중독의 진단 기준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